대법원 2019년 12월 12일 선고 2017도 16520 판결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등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 시스템 등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 소극 이러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3월 22일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 이하 정보통신 시스템 등이라 한다. 정보통신 시스템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 악성 프로그램이 정보통신 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 시스템 등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 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 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피고인들이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 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수의 프로그램들을 판매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프로그램들이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피고인들이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 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수의 프로그램들을 판매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3월 22일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프로그램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업체나 상품 등을 광고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작업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댓글의 등록이나 쪽지의 발송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할 뿐이고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가 직접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점. 위 프로그램들 중 일부는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여 네이버 등에 간접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네이버 등의 정보통신 시스템 등이 IP를 차단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이는 네이버 등의 정보통신 시스템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는 등 그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IP 차단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위 정보통신 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IP 차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불과한 점. 위 프로그램들 사용으로 정보통신 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이 방해된다거나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프로그램들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년 12월 12일 선고 2018도 2560 판결. 사건명 공문서 부정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판시사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인지 여부. 적극. 이때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가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 권한 없는 자가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러한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제80조 제1항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5조 제5항 이러한 운전면허증의 서식, 재질, 규격 등은 법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85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별지 제55호 서식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제92조 제1항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 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2조 제2항 도로교통법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원과 면허 조건 등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외관만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다. 만일 경찰 공무원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 형태를 제시받는 경우에는 그 입수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 확인하지 않는 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 파일을 신용하여 적법한 운전면허증의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서 제시의 객체로 규정한 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 내지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이미지 파일 형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구성 요건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92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경찰 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9년 12월 13일 선고 2017도 20752 판결 사건명 사기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판시사항 1. 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하는 사용 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는 그 수단이 계량기 등 기계 조작에 의한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한정하는지 여부, 소급 및 위 처벌 조항의 취지. 판결 요지 1. 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2015년 1월 28일 법률 제1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사용 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수단이 계량기 등 기계 조작에 의한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석유 판매자 등이 계량기의 오차를 달리 설정하거나 그 표시를 조작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실제 판매한 석유의 양이 계량기의 사용 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판시사항 2. 석유 판매업자인 피고인이 경유 탱크의 경유를 보일러로 보내 국제 기준 온도 15도보다 훨씬 높은 평균 32도에서 38도로 가열하여 20리터당 평균 270ml, 약 1.35%의 부피를 증가시킨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정량을 속여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경유를 가열하여 경유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행위는 사용 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를 판매한 행위에 포함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같은 법 위반죄에서의 정량 미달 판매 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석유 판매업자인 피고인이 경유 탱크의 경유를 보일러로 보내 국제 기준 온도 15도보다 훨씬 높은 평균 32도에서 38도로 가열하여 20리터당 평균 270ml, 약 1.35%의 부피를 증가시킨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정량을 속여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2015년 1월 28일 법률 제1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석유사업법이라 한다. 구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련 법령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면 구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사용 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를 검정 기준상 최대 허용 오차의 1.5배를 초과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주유기의 사용 공차는 최대 허용 오차의 1.5배 값인 플러스 마이너스 0.75%이며 석유의 정량을 계량하기 위한 기준 온도는 15도가 되므로 피고인이 온도 조건을 32도에서 38도로 변동시킨 상태에서 경유 20리터를 판매한 경우 위 경유를 다시 기준 온도인 15도로 변화시켰을 때 20리터를 기준으로 한 사용 공차가 약 150ml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측정되면 사용 공차 범위를 초과하여 정량에 미달한 것으로서 한국석유관리원 검사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경유는 기준 온도 15도를 기준으로 온도 1도가 증가할 때마다 0.08에서 0.09%의 부피가 증가하는데 피고인은 주유소 사업장 내에 급속 가열 장치를 설치하고 가열된 경유를 탱크, 경유용을 통해 주유기로 연결하여 부피가 팽창된 경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고 피고인의 주유기 등 4곳에서 채취된 경유시료의 온도는 32도에서 38도였으며 이를 기준 온도 15도에 가까운 온도로 조건을 변화시키고자 상온 상태에서 약 50분에서 80분 정도 방치한 이후 경유 온도 약 22도에서 25도에서 측정한 결과 모두 20리터당 정량의 210ml가 미달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경유를 가열하여 경유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행위는 사용 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를 판매한 행위에 포함되고, 한편 구석유사업법이 2015년 1월 28일 개정되면서 제39조 제1항 제3호로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신설하여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하위 법령에 순차 위임되었던 구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구성 요건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와 같은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더라도 구석유사업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구석유사업법 위반죄에서의 정량 미달 판매 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년 12월 13일 선고 2019도 10678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협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죄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및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형법 제283조 제3항은 제283조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2항은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즉,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죄는 모두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 조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여야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형사 절차상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제1항.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제6항. 피해자의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제5항. 따라서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